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여야가 모처럼 그 재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산업안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중대재해기업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임병식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어떤 법입니까? 먼저 2018년 2월 달에 발생했던 그 김용균, 태안 화력발전소 네네. 비정규직 노동자죠. 예. 그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하고요. 또 2016년 구의역 전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숨졌던 김아무개 씨, 당시 19살이었는데요. 예. 그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처럼 사업주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예. 정의당이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좀 강화가 된 법이죠.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억 원 이하 벌금인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3년 이상 징역, 이게 최소 한 사망사고 발생하면은 최소. 3년, 예, 그렇죠. 3년 이상 징역형이나 아니면 벌금이 5천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강한 법인데요. 이런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발의는 지금 정의당의 강인미 의원이 그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쨌든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고요. 어제도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 또 김종인 위원장도 그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좀 일치한다. 산업안전 문제는 당야가 떠나가지고 모든 정파가 제도적 마련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같은 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이 합작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 첫 사례가 아닐까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재계하고 특히 중소기업업계가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데요.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전면 개정된 지가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중복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 것은 기업 활동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굉장히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요. 민주당이라든지 어제는 또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계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거꾸로 온 것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손질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발은 좀 있는데 당장 16일 날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는 성명서를 냈죠. 민주당에 대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좀 촉구하라면서요.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이 법안 제정을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역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좀 산재 사망률 1위인데 이런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전체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절반을 지금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데요. 그 건설 현장에서도 60%가 추락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산재죠. 그나마도.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놔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재 사망률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예, 방금 제가 때 말씀을 드렸듯이 96년 이후로부터 지금 24년째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다른 걸로 1위를 하면 좀 명예스러울 텐데 이런 걸로 1위를 그것도 24년 동안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거네요. 예. 예, 통계를 따져보면 최근 10년 동안에요. 무려 2만 2천 명이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매년 한 해 2,200명 꼴인데요. 날로 따지면은 매일 6명에서 7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이 순간에도 지금 어디선가는 오늘 하루에도 6명에서 7명의 근로자가 숨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94명이 숨졌는데 예. 이런 산재로 한 해에 2,100명에서 2,200명이 숨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네요.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우리 한국이 10.1명인데 예. 영국 같은 경우는 0.4명이거든요. 예. 무려 25배나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 것인지 예.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노동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예. 2018년 한 해만 2,142명, 작년에도 2,020명,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만 1,101명이 숨졌으니까 이런 추세라면 연말 가면 한 2,200명 정도가 될 거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2,000명씩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2,100명 정도가 매년 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볼 때가 됐다. 언제까지 이웃만 따질 것인지 좀 부끄럽게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이렇게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산업재해가 아주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예. 일반 범죄는 재범률이 보다 산업재해 재범률이 97% 2배가 높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래요? 말씀이냐면은 예, 예. 처벌 규정은 있지만은 느슨하게 하니까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죠. 대법원에 그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그 산재 사고로 1심에서 선고된 게 보면 한 6,144건 1심 선고가 됐는데요. 예. 이 가운데서 징역이라든가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0.57%에 불과합니다. 아니, 사망 사고인데요. 예. 이게 대부분 뭐 구속 수사도 한 건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이제 벌금형으로 갑니다. 벌금형도 평균을 따져보면 한 432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예. 이런 느슨한 이런 처벌 기준이 이런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2년 전에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졌잖아요. 예. 근데 올해도 지난 9월 10일 날 태안 화력발전소에 또 화물노동자가 숨졌거든요. 예. 또 이천에 올해 4월 달에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맞습니다. 38명이 숨졌죠. 예. 그런데 10년 전에 2008년도에 역시 이천에서 냉동 화재로 40명이 그때 숨졌습니다. 물류창고 보시면 알지만은 예.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주 느슨한 이런 처벌 기준 외에는 다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법을 기업을 못 살게 하거나 위축시키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자본주의보다도 더 중시 여겨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OECD 국가에서 1등 했다고 하는 게 그게 1등이 꼴찌나 다름없는 거라 느낌상. 그렇죠. 네. 이게 좀 너무 좀 창피하네요. 예, 맞습니다. 참 일터에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임병식 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새우타워 조형 전망대로 관광객과 주민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소래포구 폐부두를 활용한 새우타워는 높이 21m 규모로 지상 10m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새우 모양의 외벽은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꾸미고 화려한 조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남동구의 랜드마크 소래포구 새우타워 조형 전망대.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배우 성동일입니다. 카리스마, 메소드 연기. 누구나 스타를 꿈꾸지만